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용산 뺀 전 지역 매물 감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서울 주택시장. 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10월 15일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만 읽어보더라도 승자가 하나도 없는 대책이에요.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5일 대책 이후 아파트 매물 15% 감소, 정부의 이땅 규제 대책에 매도 매수자 모두 지켜보자. 이 정부는 이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뭐 가격이 안정되고 좀 하향 조정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대책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10월 15일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을 했고요. 아파트 매물이 급감을 했어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초강력 대출 규제로 실거주 목주기에는 거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해야지만이 산다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자본주의의 어떤 자산 배분 원칙에 아예 위배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실수요도 있는 거고 사실은 가수요도 있는 거고요. 또는 미리 사놓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해외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전혀 뭐 아예 그냥 들어가서 입주할 사람 말고는 주택을 아예 사지를 못하게 하니까 사실상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다. 뭐 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묶어 담보 비율을 대폭 축소를 했죠. 15억 이상 6억 원, 뭐 10억에서 20억 원, 4억 원, 25억 이상은 2억 원으로 대출이 제한됐다. 뭐 대출 거의 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실수요자 말고는 사지도 못하고 실수요자마저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는 굉장히 사기가 힘든 자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사실 이런 현상이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자 1일 이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어떤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 아실에 따르면은요 뭐 매물은 엄청나게 줄었고 매물이 가장 줄어든 거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라간 가격을 누르려고 했던 한강변, 강남구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북구가 가장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책이랑은 아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강서구, 사실 서민들이 집을 사야 되는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이건 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확 끌어올렸던 구는 다 빠져가고 실수요자들만 지금 집을 못 사게 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급매물을 기대하는 매수 기대자들이 여전히 많아. 근데 급매물이 없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가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손해는 사실 실수요자랑 정부예요.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서 손해고 이 정부는 또 이 세금이 거쳐져야 되잖아요. 뭐 취득세, 지방세도 거쳐져야 되고 양도하면서 양도세도 거쳐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세수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난리죠. 그러니까는 다 난리예요. 실제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거쳐 있지가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아차 이러면은 너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분명히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굉장히 줄고 여전히 상승폭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상승폭은 축소했지만 오름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뭔 정책이냐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뭐 계속 올라가는 거야.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순으로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제를 하더라도 주요 재건축 단지, 역세권 대단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계속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승자가 없어 그냥. 승자가 없는데 불편하게만 만드는 거야. 불편하게만.
불편하게만 만들다 보니까는 돈 빌려 쓰기는 힘들고 정부에서만 그냥 세수만 안 일어나지가 않고 전혀 지금 뭐 승자가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기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와요.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주택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단기 주택 공급 분족 우려로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결국은 뭐 다 필요 없다. 백약이 무효다 그냥. 결국은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도 가려운 데를 긁어야 돼요.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고 이게 뭐 3기 신도시 뭐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아마 서울시와 이 국토교통부가 많이 싸울 거예요. 제3기 신도시를 하려고 하고 서울시는 계속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답은 정비 사업이에요.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서울 도심의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이 이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공급으로 이 지금 불균형이라든지 부동산의 잘못된 시장을 잡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지금 내용을 봐도 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외곽에 늘려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결국은 서울시 정비 사업 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부수적인 작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수적인 작용,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핵심지에 집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승자는 없어요. 승자는 없고 정책도 잘못됐습니다. 결국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파장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근처에다라도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예정지역으로 지금 미리 가서 되면 아주 좋은 거고 될 만한 곳에 미리 선점을 할 수밖에 없다. 소액일수록. 이게 왜냐면 소액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차이가 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서울시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방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짧은 강의들 신문 보면서 제 생각들을 앞으로 계속 그냥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고맙고요. 뭐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